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부터 양도소득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04쪽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소득세라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득세. 이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법률용어로 과세기간이라고 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이라고 하는, 개인을 우리는 법률용어로 자연인 그럽니다. 개인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누군가가 사망했다면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누군가가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해외 이민을 갔다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과세기간도 다양하지요. 자, 그러면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정 기간 동안에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소득세입니다. 자, 우선 양도소득세를 공부하기 전에 소득세 전반적인 스케치를 한 이후에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득세는요, 국세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소득세법에 이제 양도소득세가 들어가는데요. 이 소득세법에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이 소득세는 국세이면서 직접세입니다. 여러분이 벌어들인 소득을 직접 세무서에 납부하니까 직접세가 되겠고요. 이거는 직접세인데 여러분들이 직접 신고 납부하기 때문에 이거는 신고주의 조세입니다. 신고주의 조세다. 신고 납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느냐? 소득을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소득의 구분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크게 종합소득이 있고요. 그리고 퇴직소득이 있고요.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종합소득에는 또 있습니다. 이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금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이자소득이 되겠죠. 또 주식을 투자해서 주식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게 되면 배당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이 사업을 한다면 사업소득을 냅니다. 사업소득. 그런데 과거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세라는 세금이 이름이 따로 있었는데, 부동산을 임대하고 벌어들인 소득도 사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득에는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포함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매월 월급 지급할 때 갑종근로소득세를 띄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근로소득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연금소득.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외의 소득을 우리는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기타소득. 그러면 이러한 2배사 근연기죠. 2배사 근연기, 이렇게 이러한 것들은 종합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인데, 이러한 종합소득은 합산과세한다고 해서 종합과세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종합과세라고 하는 것은 종합소득에 대해서는 6가지 소득을 합산과세한다. 그래서 종합과세한다 이런 말 쓰고요. 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기 때문에 분류과세라는 말 씁니다. 분류과세. 분류과세. 하하,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토지라든가 건물을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양도소득세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한다. 분류과세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게 되면 이자소득세를 떼죠. 이자소득세를 14% 띄고요. 이자소득세 낼 때는 또 지방소득세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15.4%의 이자소득세를 띄게 되는데, 이 이자소득세 또 배당소득이라든가 또 근로소득이라든가 또는 연금소득, 기타소득 뭐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은 분리과세 한다는 말씀입니다. 분리과세. 그러니까 여러분이 소득이 전혀 없어요. 은행에 예금한 돈에 대한 일부 이자소득만 있다. 그러면 이자소득을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하는 그 은행이 이자소득세를 띄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장에 보면 이자가 얼마 붙었는데 이자소득세가 또 얼마가 제외되고 받죠. 세금 띄고 받는 겁니다. 원천징수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근로 월급을 받게 되면 회사가 다 주는 게 아니라 4대 보험을 띄고 특히 갑종근로소득세를 띄고 여러분 월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라는 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세금을 공제해 두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걸로 모든 세금이 종결되고요. 그리고 1월 달에 연말정산하게 되죠. 자, 여러분 만약에 복권 당첨됐다. 복권 당첨되면 이것도 기타 소득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아무 소득이 없고 복권 당첨된 게 한 번 있었다. 그러면 그 소득을 지급하는 은행이 기타 소득세를 띄고 20%입니다. 기타 소득세. 또 지방소득세가 합치면 22% 세금을 띄고 여러분 소득세를 내겠죠. 예를 들어서 1억의 복권이 당첨되었다면 22% 세금 띄고 7,800만 원의 소득을 받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소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득세를 여러분 시험범위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주로 양도소득세가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나오고요. 또 6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사업소득의 부동산 임대소득이 1문제 정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해마다 1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양도소득세가 되겠어요. 우선 교재 보니까 거기 종합과세, 분리과세, 요거 분리과세. 분리라고 하는 것은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종합합산 과세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함으로써 종결되는 소득이다. 이렇게 그렇죠? 원천징수함으로써. 분리과세는 원천징수함으로써 종결되는 건다 이 말이야.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원천징수하는 걸로 종결되는 것이 분리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오늘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면서 직접세이면서 신고하면서 어디에 들어간다? 분류과세라고 한다. 분류라고 하는 것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개로 과세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소득 원천설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소득 원천설이라는 게 있고 이해만 하세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소득 원천설이 있고 순자산 증가설이 있습니다. 소득 원천설은요,
소득 중에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만을 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이 소득 원천설입니다. 다시요. 소득 원천설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얻어지는 소득만을 소득으로 보는 것이 소득 원천설이고요. 순자산 증가설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뿐만 아니라 비계속적이고 비반복적으로 얻어지는 소득도 소득으로 보는 것을 순자산 증가설이라고 합니다. 순자산, 자산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게 여러분 범위가 더 클까요? 소득 원천설보다 순자산 증가설이 확대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을 근간으로 해서 순자산 증가설을 채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양도소득을 한번 보세요. 이러한 종합소득은 반복적일 수가 있지만 여러분, 퇴직소득 맨날 퇴직금 받습니까? 어느 기업에 입사해서 20년 근무했다, 퇴직한다, 한 번만 퇴직금 받겠죠. 그죠? 이런 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세는 반복적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어쩌다가 퇴직금 받고 어쩌다가 토지 건물 양도하니 비반복적으로 양도할 때 얻어지는 소득이 바로 순자산 증가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소득 원천설을 근간으로 해서 순자산 증가설을 채택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105쪽을 보시면 소득세의 과세 기타 특징이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소득은 다 개인 단위 과세가 되겠습니다. 이해하세요.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시험에. 그냥 이해만 하세요. 여러분, 양도소득세 나올 것은 상당히 어렵게 나오는데요. 겁먹을 거 없고요. 제가 해드리는 거 다 나옵니다. 제가 나온다 안다는 거 다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거 이해만 하세요. 이런 거 암기할 것도 없습니다. 소득세는 개인 단위 과세하는구나. 여러분, 남편도 소득이 있고 부인도 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지 않고 각각 개인별 과세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소득세는요, 각종 인적 공제 제도가 있지요. 뭐 기초공제라든가 자녀공제라든가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장애인 공제, 각종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에서는 1년에 누구나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공제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소득세는 국가가 각종 공제 제도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 소득세는 소득별로 차등과세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적은 세금을 내고 소득이 많은 사람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죠. 또한 거기 소득세는 누진과세입니다.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흐르세요. 나중에 배웁니다. 뒤에 가서.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이나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6%의 세금을 냅니다. 4,600만 원 이하일 때는 15%, 8,800만 원 이하일 때는 24%,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35%, 1억 5천만 원 초과일 때는 38%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6%, 15%, 24%, 35%, 38% 최고 세율, 최저 6%부터 최고는 38%까지 이렇게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오늘은 이렇게 기억하세요. 종합소득세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도 차등과세하는 경우도 있지만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개인이죠. 개인. 소득세는 개인이고 법인세는 법인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 이 개인도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가 있고요, 비거주자가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죠. 거주자란 국내 주소가 있고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했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1년 365일 중에 183일 이상입니다. 거기 나왔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입니다.
올해부터 개정됐습니다. 1년 365일 중에 183일 이상을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개인을 우리는 거주자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거주자 이외의 자를 비거주자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거주자는요, 국내에 있는 소득은 물론이겠죠. 거기 국내 원천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자니까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 비거주자가 되겠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바뀌었습니다. 거주자는 1년 365일 중에 183일 이상 국내 주소를 두고 있는 거소를 둔 개인이 거주자가 되겠습니다. 거기 주소라고 하는 건 뭡니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 그리고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 유무 등 생활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서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소라는 건 뭡니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서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인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뭐 이런 것들이 거소가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기면 과세기간 나왔죠. 과세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간이 과세기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에서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소득세의 납세지는 어디가 될까? 어디다 세금 낼까 하는 거지요. 거주자는 어디가 될까요? 주소지입니다. 거주자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소가 있기 때문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다가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비거주자로서 주소는 없지만 사업장이 있다면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거주자로서 사업장이 없다면 비거주자로서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미국에 있는 타이거 우주가 만약에 국내에서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홍콩에 있는 주윤발이가 KBS에 출연하고 출연료를 받았다면 역시 그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여의도 세무서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뭐 상속일 때는요, 돌아가신 분은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은 상속인인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거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양도소득세부터 공부할 건데요.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라고 그랬습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이다 그랬죠. 거기 여러분 이제 양도소득세 106쪽 넘어갑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일정한 자산이라는 건 뭐 토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 뭐 또 기타 자산, 주식 및 출자 지분, 이런 것들을 양도할 때 내는 것이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양도소득세는 반복적일까요? 비반복적일까요? 비반복적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토지 건물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양도한다면 그건 부동산 매매업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을 비반복적이고 비계속적으로 양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이 바로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107페이지 양도의 개념이 나옵니다. 뭐 이런 거 과거에는 참 출제 많이 됐죠. 과거에 뭐 90년대 후반 이런 것들이 지문상에 양도란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하거나 교환하거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너무나 기본 개념이니까 그냥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양도의 개념. 등기 등록에 관계없다. 내가 양도한 자산이 등기를 했느냐 등록을 했느냐 관계없다는 겁니다. 등기 등록 그러면 결과적으로 등기를 안 했다면 미등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미등기 자산을 팔아도 세금 낸다는 겁니다. 등기 여부에 관계없고 매도라는 건 파는 거지요.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 매매를 말합니다. 보통 매매가 계약이죠. 법률행위, 민법 시간에 배웠습니다. 교환이라는 것도 배웠죠. 계약법에서 교환이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이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교환. 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어느 법인에다가 물건으로 출자하는 겁니다. 이것을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A법인이 있습니다.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이 법인에다가 출자했어요. 이게 현물 출자입니다. 그러니까 현물 출자라는 것은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합니다.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을 현물 출자라고 하는데 이때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법인 앞으로 출자했다면 누가 양도한 거냐? 갑이 양도한 겁니다. 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이때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 취득됐으니까 법인이 취득세를 낼 겁니다. 그리고 이 법인은 갑에게 뭘 줬느냐? 주식을 교부했죠. 주식을 교부. 양도라는 것은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 타인에게 유상이전되는 겁니다. 유상이전. 여기 유상이전이라는 걸 줄거시고 유상이전이라는 건 뭐냐? 대가성입니다. 반대급부를 말하는 거죠. 뭔가 출자를 하고 출자 대신에 뭘 받았죠? 뭘 받았나요? 주식을 교부받았으니까 대가성이라는 것은 반대급부를 말한다. 반대급부.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어느 법인에다가 현물 출자했다. 이것도 양도라는 겁니다. 양도의 개념입니다.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하거나 교환하거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유상이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유상이전의 반대는 뭐죠? 무상이전이죠. 대가성이 없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증여가 되겠죠. 그죠? 근데 양도라는 것은 유상이전입니다. 거기 사실상 이전되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양도로 보는 게 11가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매매라고 하는 것은 계약입니다. 계약. 매매계약. 계약법 민법 시간에 배우죠.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루어지잖아요. 매도인이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청약, 매수인이 매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승낙.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되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바로 매매, 법률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각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교환이라는 것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쌍무계약이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야, 내 건물 줄게, 네 토지 줄래? 갑의 건물과 을의 토지를 서로 교환했다면 이것이 바로 양도가 되는 겁니다. 누가 양도합니까? 쌍방이 양도한 거죠. 누가 취득한 겁니까? 쌍방이 취득한 겁니다. 이렇게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면 양측이 모두 취득이고 양측 모두가 양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에는 뭐가 있느냐? 경매가 있네요.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대한 경매고요. 공매는 세금 못 내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국세청 세무서가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가 매각을 의뢰합니다.
바로 이것이 공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매가 되었던 경매가 되었던 매매, 일반 매매가 되었던 뭐 물건을 팔고 물건 대금을 매월 한 달에 받는 활부가 되었던 1년에 한 번씩 받는 연불 매매가 되었던 이것도 양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이것도 양도고요. 네 번째, 대물변제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대물변제 말 들어보셨죠? 남한테 갚아야 할 것을 대물, 물건으로 갚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사례, 남편하고 부인입니다. 여러분, 남편하고 부인은 누구죠? 부부입니다. 부부는 무촌이지요. 무촌입니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런데 부득이하게 남편하고 부인하고 협의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협의 이혼이 되게 되면 남편은 부인에게 뭘 줍니까? 위자료를 줍니다. 위자료. 근데 이때 남편하고 부인하고 협의 이혼하면서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5억. 이거는 증여가 아닙니다. 정신적, 육체적 이런 위자료를 지급한 거는 이거는 증여가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하고 부인하고 부부 있을 때 남편이 부인에게 줬다면 그건 증여가 되겠죠. 그러나 위자료로 주는 것은 증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이 위자료 대신에 부인에게 아파트도 주고 상가도 주고 토지도 주었다면 이거는 증여가 아닙니다. 같이 같이 살면서 주는 건 증여가 되겠지만 위자료, 헤어지면서 위자료를 주는데 아파트나 상가나 토지로 준 이자료는 이건 대물변제입니다. 대물변제. 위자료를 남편이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부인에게 상가 건물을 줬다. 이때 위자료를 지급했다면 이거는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들어갑니다. 이때 남편은 무슨 세금 낸다?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부인은 뭘 낸다? 취득세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남편이 부인에게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1세대 1주택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뭘로? 위자료로. 그런데 이때 1세대 1주택 이자료로 아파트를 줬는데 남편이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 아파트를 부인에게 이자로 줬다면 이거는 세금이 없습니다. 양도는 양도인데, 대물변제는 대물변제로서 양도인데 양도소득세가 없어요. 세금이 없는 걸 비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 2년이 안 된 1년 6개월 보유한 거를 남편이 이자로 줬다. 그러면 남편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대물변제로서 세금 내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남편이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집이 2채가 있고 3채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채를 주었다면 역시 이것도 대물변제로서 세금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세요.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데 남편이 1세대 1주택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를 대물변제할 때는 2년 이상 보유한 거를 대물변제하면 양도는 양도지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는 것. 그러나 2년이 안 된 걸 대물변제하면 세금을 과세한다는 것. 또 남편이 1세대 2주택 이상 가지고 있는데 부인에게 주었다면 무조건 양도소득세 과세. 상가를 주었다, 토지를 주었다, 이런 것 무조건 과세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양도가 되는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